사실은 모든 정책에는 그 안에는 숨어있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신용카드 사실 빚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생활화하면 좋겠다는 거를 권면하는 거고, 그를 통해서 체크카드를 사용했을 때 소득공제율을 2배까지 많이 드리는 겁니다. 빚을 좀 줄여라, 개인 빚을. 네, 맞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고요. 5번째로는 이제는 해외에서 사용하는 카드가 자연스럽게 우리 신고가 됩니다. 제가 해외 나가서 뭐 쇼핑하거나 뭐 요즘에 또 직구족들 되게 많잖아요. 네. 이런 게 지금 다 그러면 잡히는 거죠. 네. 그래서 보면은 기존에는 물품 구매 대금이라든지 인출, 해외에서 인출하는 것들을 합쳐서 분기별로 $500가 넘으면 관세청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올해 2월부터는 물품 구매액이라든지 또는 인출 금액을 건당 600불, 우리 하나로 따지면은 한 64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해외에서 사용하거나 인출하면 건당 600불이 넘으면, $600가 넘으면 자동적으로 관세청에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나 우리 외국에서 여행하고 오실 때 신고를 하셔야 돼요. 자동적으로 사용하는 것들, 인출한 것들이 관세청에 자동적으로 보고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꼭 유의하셔야 할 팁이죠. 그러네요. 근데 만약에 관세청에 이게 이제 만약에 보고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진신고라고 해서 입국할 때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들이 좀 붙게 되겠죠. 그렇구나.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빠질 수 없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정말 궁금해요. 네. 그래서 이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2018년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이제 대출받기가 사실 좀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여기에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사실은 우리 가계부채가 1,400조가 이미 넘었어요. 어찌 보면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의 금리가 인상이 된다 그러면 대출 금리도 따라서 인상이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가 기존에는 사실은 우리는 빚내서 집을 사잖아요, 대부분. 다들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죠. 네. 그래서 대출이 더 어렵다는 건 이제 빚내서 집 사지 말라는 뜻이 그 안에 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간다면, 기존에는 DTI라고 해서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그런 것들이 산정돼 있는데, 2018년도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신 DTI라고 해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를 하면, 예전에는 이제 신규 대출되는 원리금에다가 플러스해서 기존 대출 이자 그리고 기타 대출 이자만 합해서 내 소득으로 나눴어요. 조금 어렵죠. 사실 더 좀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는 모든 주택담보대출들을 합해요. 합하고 거기 기타의 대출 금액을 이자를 합해요. 그 다음에 소득으로 나누니까 다시 말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는 빚내서 집을 사는 거는 신중하게 생각해라, 이 얘기거든요. 또 하반기에는 DSR이라고 해서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해서 이거는 더 타이트해져요. 그러니까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빚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카드론도 있을 수 있고 마이너스 대출도 있을 수 있고 있잖아요. 네, 자동차 할부금도 자동차 할부금도 있고, 이 모든 대출금을 합산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대출 받아서 집 산다는 건 어려울 수 있겠죠. 점점 어려워지겠네요. 네,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처럼 서민들한테는 좀 안 좋은 소식일 수 있는데, 이것들은 기준에 대해서 좀 나눠지니까 이런 기준들은 좀 알아보는 것들이 좀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4월부터는 다 주택자들에게 양도세도 좀 부담이 좀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1일 날 조정 대상이라고 하면 수도권이라든지 광역시, 이제 세종시가, 제가 시옷 발음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수도권이나 광명시, 세종시에 해당되는 이 지역에 주택들을 양도하면 10%, 그리고 3주택 이상자들은 최대 20% 가산세가 가산세가. 네. 양도세율을 그 기본세율이 6%부터 40%라는 걸 감안을 하면 3주택자들은 최고 60%까지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거죠. 집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4월 이후까지,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초양극화,
현상이거든요. 강남 같은 경우는 되게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아직도 강남은 되게 또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지방권이라는 것들은 미분양이라든지 주택 가격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초양극화를 좀 줄이겠다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책들을 우리가 아는 것도 내가 부자 마음을, 왜냐면 꿈은 이만큼인데 내가 실천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부자가 되는 줄 알았는데, 에이, 그건 저는 아닙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뭐 1,000원 N으로 남편 용돈 5만 원씩 이렇게 줄이고 이러면 정말 부자가 될 줄 알았죠. 근데 이렇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경제 흐름을 읽고 가는 네. 게 되게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굉장히 어렵고 저도 만에 아닌 게 아니고 저와 함께 공부한다면서 간다는 취지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 마음을 되기 위해서 제가 함께 우리 여러분과 도와드리면서 같이 걸어가고 싶습니다. 아, 너무 든든해요, 팀장님. 저도 여러분이 있어서 네. 든든해요. 네, 2018년에는 마음만 부자가 아니라 지갑도 주머니도 두둑한 정말 부자 엄마가 부자맘이 되길 바라면서 안수정 팀장님 이렇게 종종 중요한 경제 소식 있을 때마다 나와서 함께 해주실 거예요. 네, 그러시죠? 네, 함께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부자맘 프로젝트 2018년에도 계속됩니다. 함께 해주세요.